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지능의 3급 오리엔테이션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시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이런 각종 현안들을 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한자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출제되는 어떤 문제들, 이런 유형은 어떤 건지 칠판에 명기를 해놨습니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선정 한자예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한자가 이 배정 한자가 되어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1300자를 문제를 뽑아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따른 교과서 실용 한자가 약 500자가 들어있는데요. 436단어를 또 배정을 해서 총 1800자를 구성을 해서 3급을 만들었습니다. 그 1800자 문제를 가지고 출제 문항수는 100문항, 그 다음에 합격 점수는 70% 이상 득점을 요하고 있죠. 각 문항당 배점은 약 2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점 만점에서 140점 이상을 취득하는 것을 합격 점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 내역을 본다면은 어떤 문제 유형들이 출제되느냐면, 자, 선정 한자 부분과 교과서 한자 부분에서 이렇게 약간 다르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후능 부분에서 15, 도금에서 15, 쓰기 20문항. 좀 많이 배정되어 있죠, 쓰기가요. 그 다음에 기타 15문항 해가지고, 이 기타 15문항 속에는 사자성어도 들어있을 수가 있고, 가로 넣기, 여러 가지 이런, 유의어, 반의어, 이런 문제들을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총 65문항이 선정 한자 부분에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교과서 한자 부분에서 약 35문항, 도금, 용어의 뜻, 풀이 문제, 그 다음 기타 문제 해가지고, 약 35문항이 이렇게 출제되고 있어요. 총 100문항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70% 이상을 득점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될 게 훈, 도금, 그 다음에 쓰기 분야죠. 훈음, 도금, 쓰기만 하면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합격 점수에 가깝게 되겠죠. 30, 50, 65기 때문에요. 그 나머지 한 5문항 정도만 더 득점하시면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낮게 잡지 마시고 공부하실 때는 고득점을 목표로 잡으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런 문제 유형이 이제 어떻게 각각 구성되어 있는지를 낱개별로 하나씩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이 30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관식이 70문항에서 총 100문항입니다. 그러면 객관식 30문항은 어떤 문제 유형들이 있는지 한번 쭉 볼까요? 자, 처음으로 제시된 문제가 음이 같은 한자를 찾는 문제죠. 이것은 뭐예요? 훈음을 아는지를 묻는 문제죠. 훈음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약 5문항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이 글자 어떻게 읽죠? 그렇죠. 이 같을 여자. 그렇게 읽으신 분은 바로 1번에서 답을 틀리게 돼요. 같을 여자가 아니고 용서하다라는 서자예요. 서자. 용서할 서 해가지고 1번은 너여, 2번은 나타나다, 드러나다는 저자죠. 나타날 저, 그 다음에 원망하다는 뜻을 가진 원망할 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관청서 해가지고 4번이 답이 되겠죠. 서자와 같은 발음. 이렇게 구해내셔야지 덥석 이렇게 잘못 보셨다가는 오답을 명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주의하실 점은 객관식 문항이기 때문에 조금만 힌트를 찾아내신다면 풀기에 유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문항이 이런 유형 문제가 5문항이 출제된다. 주로 1번부터 5번에 많이 배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 유형은 상대자, 즉 반대자를 묻는 문제인데 약 2문항 정도가 출제된답니다. 자, 나온 게 뭐예요? 겹칠 복자. 그렇죠. 겹치다 할 때 우리가 단수 복수할 때 겹칠 복자예요. 그럼 겹치다 반대는 방금 얘기했던 단수 복수할 때 쓰는 거여서 단수 헛단자를 찾을 수 있으면 되겠죠. 이건 아전 리자 관리할 때 쓰는 거죠. 아전 리 이거는 그렇죠. 헛단자 그 다음에 무리 배자 이건 유사어가 될 수가 있겠네요. 유사어는 안 된다고요? 그렇죠. 겹치다라는 뜻하고는 다르죠. 유사어도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시험이고 할미고 고자 전혀 다르죠? 그럼 몇 번이 답이 돼요? 2번이 답이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 푸실 때 주의할 점은 문제지와 그 다음에 답안지가 같이 배부되기 때문에 문제지 일일이 체크하기보다는 가볍게 표시만 해놓고 바로 답안지에 옮기실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문제 100문항 풀다 보면 60분 제한시간 내에 100문항 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문제지에는 답을 다 적었는데 답지에 적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쩔쩔매시는 분들 계세요. 그걸 대비해서 간단하게 눈으로 알아보실 수 있는 정도만 해두시고 나머지는 답안지에 옮기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뜻이 같은 한자, 뜻이 비슷한 한자를 묻는 문항이 약 3문항 출제되는데요. 처음에 나오는 제시된 게 뭐였죠?
저물다, 어둡다라는 뜻을 가진 혼자인데 저물 혼, 어두울 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처음에는 뽑는다는 뜻을 가진 모집하다 할 때 뽑을 모자, 그 다음에 날이 맑게 긴다, 갤청자 그렇죠? 갤청자. 풀을 청하신 분도 음은 비슷하게 같지만 뜻이 달라요. 그 다음에 이거는 흐리다, 섞여 있다는 뜻을 가진 혼자예요. 혼. 이거는 그렇죠. 날이 저물었다는 뜻을 가진 저물 모자. 그래서 이 4번을 정답으로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혼자와 비슷한 뜻은 저물다니까 이건 저물다 이게 중요하겠죠. 저물혼, 이것도 저물모가 되겠다. 저물모.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유형이 약 3문항 출제된답니다. 그 다음 보기와 가장 관련 깊은 한자는 그래서 3문항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일단 제시어를 주어지고 있습니다. 목동, 가축, 초원 하면 연상되는 한자가 1번 닭개자자 아니죠. 2번 춤출무 아니겠죠. 3번 그렇죠. 칠목, 목장, 목동, 목양, 목축 할 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정답이 되겠네요. 4번 꼭 안 읽어봐도 되냐고요? 그렇죠. 답이 나왔는데 4번 마당장자였어요. 자, 그 다음 제시 문제는 도금이 바른 것 해서 도금 문제가 또 5문항 정도 또 출제됩니다. 자, 음이 같은 것은 훈음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금 문제 5문항. 그래서 훈음, 도금 쓰기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데 도금은 여러분 정답 밭으로 여기시면서 공부하셔야 되겠죠. 자, 처음에 나오는 거 어떻게 읽어요? 코끼리 상자에다가 불을 칭자해서 우리 상징 그러죠. 상징. 상징이라고 읽을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1번이 답이 되어 있네요. 바로. 그렇죠? 그럼 바로 나와서 1번 정답하고 이 도금 문제는 주로 읽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확정되시면 바로 넘어가시는 게 좋겠어요. 5문항. 자, 그 다음으로 제시된 게 설명과 같은 뜻의 한자어는 해서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문제를 약 6문항 정도 이제 출제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설명해냈어요? 어렵게 여겨 꺼림. 이것을 한자로 바꿀 수 있느냐죠. 여기에서 힌트 될 수 있는 말들은 꺼리다, 어렵게 여긴다 이런 말인데 어렵게 여겨 이거는 이제 어디 찾기가 어려워요? 어려울 난자가 들어있나요? 아니죠. 한번 볼까요? 한자로 목매, 흐리고 어둡다, 목매하다. 이거는 어리석은 쪽에 가깝겠죠? 아니에요. 탐닉, 즐기고 거기에 푹 빠져있는 거 아니겠죠? 3번 기탄, 꺼릴기, 꺼릴탄. 여기에 있구나. 꺼리다는 뜻이 이 글자에 나와 있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4번 구사, 어떤 말을 하거나 용어를 쓸 때는 우리가 구사하다 그러죠. 이거 아니겠죠. 그래서 3번을 정답으로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들어갈 한자어에서 6문항 정도 또 출제되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문제를 이렇게 괄호를 쳐놓고 이 속에 알맞는 지문을 넣을 수 있느냐 그 단어를. 자, 그는 투철한 무슨 정신으로 가야금을 만든다? 공란 정신으로. 아니겠죠. 난자는 난간 난자인데 공란 아니죠. 2번 요절이에요. 요절. 천절로 읽으신 분 계신다고요? 요절입니다. 요절. 요거 이렇게 일찍 죽을 요자예요. 머리가 꺾여지는 모습. 요절 정신. 어떻게 요절 정신으로 만듭니까? 아니겠죠? 3번 장인 정신. 장인 장자의 사람이자 어떤 물건을 만드는 사람. 장인이죠. 정답 나왔네요. 4번 답사 정신. 아니겠죠? 물론 좋은 곳 만들려면 찾아가 볼 수도 있겠지만 뜻은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약 30문항이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70문항은 어떤 문제? 주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주관식 70문항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볼까요? 자, 처음으로 많이 제기되는 게 훈음 문제 약 10문항이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음 도금은 여러분의 점수, 그렇죠. 밭.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되겠어요. 처음에 나오는 것은 날을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날. 우리가 그걸 겨를이라고 그러죠. 겨를 또는 휴일을 상징하는 날에서 휴가할 때 쓰는 겨를 가짜. 그 다음에 이것은 구차하다, 진실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진실로 구 또는 구차할 구 그래요. 그래서 훈음은 진실로 구 이렇게. 이런 거 쓸 때는 물론 이렇게 아는 글자를 여기다 이렇게 옮기셔도 되는데 답안에다 바로 쓰실 수 있는 것이 더 좋겠어요. 시간 안배상. 그래서 답안지에 일일이 쓰는 시간을 줄이려면은 빨리 옮기셔가지고 줄여야 되겠습니다. 시간을.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은 뭐죠? 우리가 환대하다, 환송하다, 환영하다 할 때 기쁘게 맞이한다 그러죠. 그래서 기쁠 환자 그래요. 황새가 입을 쩍 벌린 것과 같다 해서 기쁠 환. 답 쓸 때는 또박또박. 그 다음에 어디에 물건을 내다, 들이다 할 때 들일 납, 납세, 납품 이런 거 할 때 쓰죠. 그래서 어디에다 물건을 들여넣는다 할 때 쓰는 들일 납 그래요. 그래서 이런 훈음 문제가 약 10문항 정도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유형을 한번 또 보실까요?
그 다음 유형은 훈음에 맞는 한자를 보기에서 찾아 쓰는 거예요. 이제 보기를 이렇게 주어지고 한자들을 쭉 나열해 놓고 그 문제 중에서 서늘할 양자 어디 있냐 알아내는 거예요. 이런 건 하실만 하겠다고요? 서늘할 양자 어디 있어요? 이것은 초종청, 시험험, 무성하다, 무성할무, 갈래파죠? 물 갈래진 거. 그 다음, 여기 해당되는 글자가 없어요? 읽을 때 바로 보시지 말고 이 글자에서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서늘할 양자가 어디 있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하나 여기다가 이 서늘할 양자 하나 쓰고, 서늘할 양자죠? 그 다음에 연, 파, 냉인데, 끌 연자가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 있구나. 끌 연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찾는 문제가 5문항 정도 출제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훈음, 도금 해두신 분들한테는 아마 가장 쉬운 유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5문항이기 때문에 한 개 잘못 찍으면 다른 것까지 연쇄적으로 틀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명확하게 잘 찾아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공통으로 들어갈 한자를 보기에서 찾아 쓰는 문제가 약 3문항 정도 출제되죠. 보기에 보시면 이렇게 한자를 쭉 나열해 놓고 이 글자, 이 단어에 이 글자 중에 어떤 글자를 넣어서 말이 되는지 하나씩 따로따로 넣으면 안 돼요. 공통으로 들어가야 돼요. 공통으로. 주의할 게 공통으로 그 글자 들어가야 돼요. 난, 무슨 난, 곤난, 곤란하다. 말 되네요? 또 이걸 한번 또 넣어봐야죠. 여기다 넣고 곤궁. 말이 되네요? 그 다음에 또 네요. 피, 곤. 말이 되네요. 이런 경우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첫 번째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곤란, 곤궁, 피곤해서 이 곤자를 세 군데에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답으로 찾을 수가 있어서 쓸 수 있었겠습니다. 만약에 끝부분에 있었다든가 그러면 하나씩 또 해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물론 바로 발견하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뜻의자, 은원할 의자, 그 다음에 넉넉할 우자, 근심무자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공통으로 들어갈 한자 문제였다. 그 다음에 보기 설명에 맞는 한자는 어떤 거냐. 그래서 보기의 문장식으로 이렇게 뜻풀이를 해주고 그 뜻풀이에 맞는 한자를 쓸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죠. 이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유형이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대비 연습을 좀 많이 해두셔야 되겠죠. 글자는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못 쓰겠다. 그래서 한자 쓰기의 핵심이죠, 이게. 그냥 한자 단어보다 이렇게 쓰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보시면 또 알아낼 수 있습니다. 가죽으로 만든 띠다. 그럼 가죽을 여기서 가죽 혁자. 혁은 찾았네. 가죽은 찾았어요. 의로는 안 만들어지죠? 만든 이상하죠? 띠. 이거 띠가 하나 있겠구나. 명사형을 하나 찾아내면 되겠구나. 그럼 띠. 혁띠에 관련된 단어. 그 다음 또 한 번 보죠. 눈 안자가 있어요. 눈이 있어요. 눈병이 났을 때 아픈 눈을. 눈이네, 눈. 가리는 거즈 따위의 천조각. 이거 뭐라고 그러는데? 아셨다고요? 안 돼. 그렇죠. 안 돼. 이거는 혁띠? 띠 아니고 혁태. 그래서 띠대자를 넣어야 되는데 띠대자를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이제 못 쓰신 분이 많죠. 그래서 글자 한자 연습하실 때 또박또박 연습을 미리서 잘 해두셨어야 되겠죠. 띠대는 이게 뻐끌 부분이라고 그래서 앞에 이렇게 감싸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 해주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이렇게 가로줘서 가리는 부분하고 이게 밑으로 쭉 늘어지는 부분. 그래서 수건건처럼 이렇게 해놓고 쭉 내리면 띠 대자가 된다. 물론 혁대, 안대 같이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두 칸 다 쓰고 답을 쓰냐고요? 아니에요. 한 개만 아시면 바로 또 답안지에 옮겨가는 연습하셔야 돼요. 2칸 다 넣고 그러시지 말고요. 시간이 남으실 때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자, 그 다음 또 한자 문제 보십니다. 한자어에 도금 문제가 몇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약 15문항. 그래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죠. 전체 도금으로 봤을 때 도금 문제가 약 30문제가 출제돼요. 그래서 유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한자 도금 문제에서는 유형에 따른 파악을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자 도금 문제 어떻게 되는지 15문항을 한번 보실까요? 자, 첫번째 나온 게 뭐예요? 세다는 뜻의 개자와 그 다음에 긋는다는 뜻, 가르다는 뜻의 획자예요. 그래서 그을 획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이라고 쓰면 되겠죠. 계획. 그 다음에는 익히다는 뜻의 강과 그 다음에 단단. 뭐 제터를 할 때 쓰는 그런 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읽어요? 강단이라고 읽으면 되겠죠. 강단. 이렇게 나오면 되냐고요? 안 나오게 되도록 쓰세요. 강단. 그 다음에 클 홍자, 넓은 홍자에다가 클 홍이에요. 우리가 홍익인간 할 때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때는 갚을보가 아니고 알리다는 뜻을 가진 알릴보자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라는 단어. 어찌되었건 도금 쓸 때는 뭐 뜻까지는 중요하지 않죠. 도금 알면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빗장관자, 관계할 관자죠. 관자에다가 이을개자에서 우리가 관계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문항이 약 15문항이 출제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자성어처럼 이렇게 성어 완성형 문제가 약 5문항이 출제됩니다. 보통 성어는 그 문제 유형의 뜻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 유형을 보시면은, 자, 보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의 엄청난 차이라는 뜻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뜻한다 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늘, 땅의 차이. 그래서, 천지지차? 그 땅은 아닌 것 같아요. 천지지차 많이 안 들어보셨죠? 자, 어떤 게 있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생각나실 텐데. 땅을 뜻하는 땅 양자가 있어요. 이렇게 땅 양자. 흙 양자라고도 하는데 이때는 땅으로 해석해요. 땅 양자. 그 다음에 천양. 그 다음에 차이는 이 어긋날 차자. 달을 차자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천양지차라고 하는 이 글자인데 이것도 쓰기 문제이기 때문에 사자성어를 아신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되죠. 그러나 사자성어는 주어진 보기 내에서 찾는 거니까 그 뜻을 잘 해석하시다 보면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에 알맞은 한자 그래서 약 7문항이 출제됩니다. 그 시는 자, 보기를 한번 보시면 어떤 게 있어요? 광야라고 하는 이육사 선생의 시가 있는데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에 달구는 소리 들렸으라. 지문 없는 부분은 안 읽으셔도 돼요. 이건 시 감상하실 때 하는 거고 바로 67번처럼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밑줄 그어진 부분으로 바로 가시면 돼요. 모든 산맥들이 할 때 모든을 찾고 그 다음에 범하던, 부지런한, 비로소, 매화, 내 여기 할 때 내, 그 다음에 노래할 때 노래. 이렇게 그 밑줄 그은 부분에 따른 한자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산맥들이 할 때는 모두 제자. 모두 제자. 물론 보기가 주어져 있으니까요. 그 보기 중에 찾으실 수가 있겠죠. 몇 번째에 나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문 보기가 많으니까 칠판에 판사는 안 했는데 그 지문을 통해서 충분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68번에 범하던 할 때는 범하다 뜻이 범할 범자 맨 끝번에가 있네요. 범할 범자가. 그래서 찾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부지런한 계절할 때 부지런한 할 때 부지런할 무슨 뜻이 있어요? 바로 하시면 바로 쓰셔도 됩니다. 보기 굳이 안 골라도. 그러나 보기 내에서 고르는 거니까 없는 내용을 썼다 괜히 틀릴 수가 있으니까요. 꼭 보기를 읽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비로소 길을 열었다 할 때 비로소 할 때 비로소 창 비롯할 창이 있죠. 그래서 창조할 때 쓰는 그 창자가 몇 번째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가 나와 있다. 그 다음에 매화 할 때 매화 몇 자겠죠? 충분히 쓰실만 하죠. 그 다음에 72번에 72번 보기 자리에 있는 게 있죠. 자, 내 여기 가난한 할 때 내는 뭐예요? 나라는 뜻이죠. 나. 그래서 내를 나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를 잘못해가지고 내 천을만 생각하고 없는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여기 이런 의미니까 나오자. 그 다음 부분에는 노래의 씨를 뿌려라 그랬네요. 노래가 뭐예요? 노래 요자가 있네요. 그래서 몇 번째가 나옵니까? 첫 번째가 바로 나와 있네요. 노래 요자가. 그래서 그렇게 찾아내시면 바로 시어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도 다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부만 한 그런 한자가 아니고 그 낱말 뜻에 맞는 한자를 내가 생각해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서 보기가 주어지니까 좀 찾아내실만 하겠죠. 그 다음 한자의 도금 쓰기 문제가 약 13문항 또 도금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여러분 점수 받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문이 주어지고 사이에 있는 한자는 더더군다나 쓰기가 쉽겠죠. 몰라도 앞뒷말 유추해 볼 수가 있으니까. 친구는 무엇으로 고생이 심하다. 이거 다자 알죠? 이거 뭐라고요? 땀 한자라고 그랬죠. 이거는 증세증자에서 다한증으로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다한증으로 고생이 심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단어를 한자로 쓰시해서 7문항이 출제되는데요. 이런 문제가 한자를 주어지고 그것을 한자로 쓰기 한자 어를 주어지고 그래서 온천을 어떻게 쓰느냐 문제죠. 따뜻할 온자에다 따뜻한 샘이다 그래서 샘천자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쓰기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이제 어려운 관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루아침에는 되기 어렵다고 보시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매일 일기 쓰기를 생활하시면 돼요. 한자 일기 쓰듯이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용어들을 한자로 한번 바꿔보자. 그러다 보면 국어사전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한자 급수 문제는요. 여러분이 국어사전을 더 가까이 하시는 게 더 빨리 합격하시는 지름길이 될 거예요. 매일매일 생활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7문항 좀 점수 받치되기가 어렵죠. 그러나 고득점 하시려면 이런 부분을 반드시 잘 해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유형으로 잘못 쓰인 부분을 고치기예요.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문장이 주어져 있는데 그 문장에서 글씨를 틀리게 써놔요. 이걸 그러니까 알아내는 눈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안색이 좋지 않다. 안색 누구의 안색이 좋지 않아요? 소화 안 되나요? 아니 그걸 따질 겨를은 안색할 때는 이 편안한 기색의 요 색이 아니고 뭐예요? 얼굴 안자로 고쳐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글자를 이렇게 안자 써놓고 화살표하고 그 글자 대신에 이렇게 얼굴 안자로 이렇게 고칠 수 있는가? 이것을 묻는 문제가 약 두 문항 출제되니까요. 쓰기 문제 유형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해서 급수 시험에 관한 그 유형별 정리를 일단 쭉 한번 해봤어요. 되게 대체적으로 유형이 아주 다양하게 출제되죠. 그러나 일반적인 시험에서 많이 보시는 부수 문제라든지 그다음 필순 문제라든지 총획수 문제라든지 장단음 문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없어요. 그래서 잘만 정리하시면 굉장히 고득점 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나. 특히 객관식이 아주 쉬운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이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급수가 되겠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리엔테이션 강좌를 마치겠습니다.